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사무금융노조는 어떤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예, 우리 사무금노조는 금융권 노동자들과 사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인데요. 금융권이라면 은행, 예. 보험사, 증권회사, 예,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이제 은행은 중앙은행인지 한국은행이 저희 소속이고요. 또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인프라인 한국거래소, 네. 예금보험공사, 뭐 예탁결제원 이렇게 그 금융 공공기관들하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어 조직인 증권사, 그리고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지역 농수축협 이렇게 금융권 노동자들하고 사무직은요? 사무직은 이제 뭐 IT 회사라든지 각종 협회 뭐 이런 그러니까 사무를 보는 그런 노동자들로 구성된 네. 5개 업종본부가 있고요. 네. 4개 지역본부 그리고 90여 개 지부로 구성된 화이트 칼라를 대변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력은 금융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금융이 한 90% 이상. 조합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저희가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 정도 됩니다. 예. 대표적인 그 고액 연봉 받는 분들이죠. 금융권 연봉이 대단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우분투 재단, 우분투가 뭐예요? 예, 우분투가 그 내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그 연대와 상생 그리고 공존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프리카 코사족 언어예요. 아프리카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한 인류, 내가 있어 내가 있다? 예,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예. 그래서 그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달리기 경주를 시켜서 1등을 하면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이들은 그 과일 바구니를 갖기 위해서 경쟁한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과일 바구니를 해서 1등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친구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제 코사족 언어를 기원하게 됐죠.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태일 열사가 왜 굶주린 여공, 비정규직 여공들의 풀빵을 사주기 위해서 본인의 차비를 아껴서 이렇게 줬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랑과 연대, 그런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프리카 용어인 우분투. 예, 예. 그래서 이걸 자꾸 어떤 분들은 처음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는 분노해서 투쟁한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계에서 사회연대의 그 의미를 담는데 딱 이 용어가 적합하겠다 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저희가 이제 재단 이름을 우분투 재단으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운영 수익이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금은 어디서 낸 거예요? 누구가 낸 거예요? 우리 그 사무금 노조에 속해 있는 그 지부들 노사가 같이 낸 것이죠. 아, 사용자까지? 예. 노조도 내고? 예, 예. 거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노사가 함께 기금을 조성했다. 예, 예. 기금 조성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계속 조성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까지 한 80억 정도가 약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재단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위한 기금을 한번 노사가 함께 만들어 보자. 언제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소위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거든요. 그럼 뭐 이제 기원을 돌아가면 87년 유랑쟁 아까 제가 소개했죠.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코원 철폐 외치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그런 이제 역할을 해서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넥타이 부대의 의미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역사적인 변곡점마다 풍향계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년 6월 10일 날 그 60항쟁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가 3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60항쟁 기념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좀 기획하고 실천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거를 좀 되돌아보고 그럼 앞으로 우리 넥타이 부대의 그 후배들로서 앞으로 30년은 어떤 역할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 속에서 먼저 이제 현재 그러면 어떤 진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많은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 확인한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 문제는 불평등과 격차 문제.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이겠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진단을 해서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무금융 노동자의 이름으로 한번 무언가 역할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분투 그 재단을 만드는 그런 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용자도 동참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용자들 집단에서는 흔쾌히 동의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정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018년 2월 달에 요 이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한 이후에 예. 그 정말 그 이런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토론회와 심포지엄도 열었고요. 그 현장의 노사 대표들 또는 조합원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가서 만나서 네. 이 사회연대 기금, 불평등 문제 해결에 사회연대 기금을 조성해서 노사가 같이 조성해서 그 노동계를 넘어 그 대한민국 전체의 이런 사회연대의 그 운동을 한번 확산시키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보자는 제언을 수도 없이 했고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작년 4월에 사회연대 기금 그 조성 선포식을 노사가 같이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 6월 달에는 저희가 산별 노조이지만 산별 노조가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중앙 산별 교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6월 달에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초로 그 사회연대 기금 조성 의지 하나만 가지고 산별노조 생기는 일을 최초로 중앙 산별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이제 지부들이 생겨났고, 알겠어요. 하반기 때 이제 쭉 이게 출연하는 지부들이 생겨난 것이죠. 논의를 계속 확산시키면서 공감대를 넓혀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재단은? 저희가 크게는 이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희 재단에서 그 포커싱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근데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들 그리고 사업 계획들을 많이 하려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지금 진행 중인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무금융노조의 그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또 이제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실태 조사는 반드시 사무금융 직종의 실태 조사만이 아닌 거죠? 일단은 저희가 시작은 사무금융 직종부터? 네, 거기부터 하고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그런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을 때 우리 우분투 재단에서 그 인증서를 주면 우리 그 사무금 노조 내 금융기관들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신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금융기관이 한 50여 개 돼요. 그 50여 개와 우리 사무금 우분투 재단이 MOU를 체결해서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중소기업이 자기네 회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그리고 그걸 우분투 재단이 인증해 주면 대출 금리를 깎아줘요. 여기에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많이 만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조만간 이제 MOU 체결이 이제 MOU 체결이 됩니까?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인 의미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금융기관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금융기관이 그동안 그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좀 약탈적 금융이라는 그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공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포용적 금융. 이런 식의 또 그 나쁜 시선들을 바꿔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도 다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가 진행 중에 실태조사와 마이크로 크레딧 MOU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마이크로 크레딧이 저희 재단의 아주 주요한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뭐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사무금융권 쪽에도 비정규직이 많죠.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사실은 그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있잖아요. 소위 계약직이라고 하는 사무 보조하는 계약직들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꾸준히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정규직화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서 그 숫자는 지금 많이 이제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줄어 있고요.
이제 간접 고용이나 이제 외부 이탁이나 그 용역 주는 간접 고용 그 비정규직들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에 근무하는 콜센터. 예, 또는 또 그 영업점 증권회사 영업점 창고에서 이렇게 사무 보조해 주는 그런 또 경비 이런 쪽. 예, 그런 쪽은 뭐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특수한 형태인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죠. 특고라고 하는데 보험 설계사들, 보험 쪽인 저희 쪽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 권유 뭐 하는 그 직원들 증권사에 네. 그런 분들이 특수고용으로 형태로 그럼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규모가. 지금 통계가 정확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실태 조사 하신다니까. 예,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간접 고용, 외부 위탁 이런 쪽은 꽤 있죠. 그러면 당장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좀 날카로운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아주 거룩하게 노사가 힘을 합해 기금 만들고 참 좋은데 그럴 노력 있으면 그 당신네 회사의 비정규직부터 빨리 정규직화 시키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왜 안 하시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통해서 정규직화로 거의 대부분 그 과정들도 보면 정규직들이 그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연월차를 의무적으로 소진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비정규직이 받을 비용들을 좀 절약해서 그거 가지고 무기계약직 시키고 정규직화 시키는 것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이제 간접 고용이나 특수 고용 형태는. 예. 근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우분투 재단의 그 출범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요. 예. 사실 저희가 그동안 그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강제로 이제 도입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로부터 20년 넘게 우리는 늘상 비정규직 철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투쟁해 왔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해결된 건 없고 오히려 정규직과의 격차만 더 벌어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 사무금융 그 우분투 재단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그동안에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그 정규직화에 대해 요구를 해왔지만 네. 그다지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우리 산별노조가 한번 주체가 돼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더 강하게 네. 기업과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큽니다. 예.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액 연봉의 그 꿈의 직장들인 금융권 분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분들이 모여 있는 그 노동조합에서 이런 운동에 선뜻 동의했다. 예. 쉽지 않았겠는데요? 처음에 뭐 쉽진 않았죠, 당연히. 예. 그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정도로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간담회도 했거든요. 네. 근데 좀 저희가 그런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좀 약간 느낀 것인데 오히려 우리 그 노조의 지부장들, 간부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힘들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그 노동자는 선출직이고 또 그 지부마다의 상황들이 특수해서 그 조합원들이 또 이렇게 십실반 내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게 쉽진 않은 것이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금 이제 첫 번째 역점 두는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깎아줍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을 좀 확대하면은 임금을 동결한다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예, 저희가 이제 우분투 재단의 설립은 작년 2월부터 시작한 거고요. 네. 이미 설립을 했고. 올해 2019년 2월달 정기대의원대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런 우분투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면서 격차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공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예. 올해는 정기대의원대에서 올해 임단협 방침으로 저희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방침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을 경우에는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한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동결한다. 그런 지침을 저희가 확정을 했죠. 거기에 노조원들이 동의했다. 예, 동의했습니다. 대의원대에서 결의된 것이기 때문에요. 네. 비정규직 분들도 좋아하죠? 예, 당연히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분들이 연대 파업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짧게 해주시면. 예. 지금 뭐 파업을 하면 일부 국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다만 일부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만 부각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라든지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네. 학부형이나 학생들 그리고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서 그런 분들의 그런 상황을 좀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무금융노조 김현정 위원장, 우리 사회에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의 불씨를 지금 피우고 온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